의사들이 이거 하면 파업할 겁니다. 개인정보 또 파업해? 이게 의사들의 그렇게 했는데. 동네 병원 의사들의 이익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1년에 입원을 한 250일 정도예요. 뭐야. 지인 필요가 없잖아.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 활용해서 좀 더 비급여 줄여가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면 담당 과장님 아니면 담당 국장님 죽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사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의사가 반대하니까.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는 내가 누를게. 구독은 누가 누를래? 오늘 방송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를 다음 주 대들기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매주 해도 적응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합니다 이런 거. 아니 이거 순간적으로 오미정사가 엄청 좋아하는데. 해주지. 마치가 내가 처음 그걸 들은 못하기 거죠. 때문에. 자리 없었죠. 이런 비슷한 걸로 계속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희가. 때마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하는 그런 기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뉴스 기사를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자세히 듣고는 더 제대로 알 수 있는 아만보! 아만보. 아는 만큼 보이는 자 코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이거. 보험. 진짜. 보험은 주로 이제 취업하면 연락이 와요. 뭐 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 그럼 그때 뭐 들어놓고 잊고 살아. 잊고 살다가 또 누가 와. 속았네 속았어. 왜 그런 걸 들었냐면 네. 혼나. 네. 그리고 또 딴 거 그냥 들어. 그렇게 약간 그렇게 하다가 정확히 내가 든 보험이 뭔지 몰라. 잘 몰라. 나중에 무슨 뭐 보험앱이니 뭐 보면 내가 뭐 같은 걸로 4개 들어있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혼나. 또 혼나서 뭐 안보험을 추가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쌓여. 그다음 뭐 화재랑 뭐는 다르니 그래서 화재를 들어야 되니 무슨 이번 달 안에 들어야 되죠. 이번 달 안에 꼭 이번 달 안에 안 되면 너는 개손해를 본다는 그치. 둥 뭐 그리고 펀드를 들지 말고 보험을 들어라. 맞아. 이게 더 이득이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그 저는 보험 관련해서는 제 친한 형의 말을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형 저는 보험 잘 몰라요.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그 형이 기화야 보험사 건물을 봐. 그게 정답이야. 네 돈으로 이렇게 저기 짓는 거야. 저기 짓는 거야. 너 같은 놈들 돈 받아서. 물론 보험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그러게.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알아보자. 알고 슬기로운 보험 생활을 가져가는 게 우리 삶에 도움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실손보험. 저는 실손보험은 뭔가 친숙한 느낌이에요. 좋아. 실손. 전 사실 잘 몰라요. 그 이게 여러분들 가입해보지만 분들 있죠. 예를 주변에서 너 실손은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실비보험. 아니 몰라. 내가 하나만 얘기해. 2개 얘기하면 같은 거 몰라.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뭐 자동차 보험이냐. 자차는 들었니? 뭐 이런 느낌이야 약간. 그래서 약간 달라. 그래서 실손 이게 실손 보험을 지금 들어보신 분도 많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올해 또 어마어마하게 오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의 20%가 오른다고 해요. 어우씨. 근데 20%보다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이 보험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요 구실손 보험 대폭 오른다. 공공보험이라더니? 라는 기사를 쓴 KBS 경제부의 서민민 기자를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별로 색다르지도 않은 기사, 남들 다 쓰는 기사 썼는데 불러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아는 만큼 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실손보험을 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들고 있다면 이걸 계속 들어야 하는지 그쵸. 본인에게 관계된 문제겠죠. 실손보험이 한 3,700만 명이 지금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실손보험에 네.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3,700만이니까 숫자로만 단순 숫자로만 따지면 그래요. 근데 그렇군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단체보험 가입된 게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게 얼마나 된지 하고는 좀 다른 숫자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저는 이 보험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어디로 화가 갈아타야 난다. 화가 난다.
화가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보험을 그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딴 걸로 옮겨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김기화 기자가 약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물론 많아요. 강한 게 몇 개 있고 다 약해. 강한 거 찾는 게 빠른 거 아니야? 아, 진짜 훨씬 빨라. 근데 그 지난주에 그 우리 스포츠 배구 몰라요. 그 배구 모른다고 엄청 혼났어. 욕 많이 먹었어요 댓글로 스알모치라고. 아, 네, 근데 진짜 보알모지 보험 잘 몰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뭐 단체 보험, 아까 말한 뭐 실비보험, 실손보험 뭐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여러분도 정확히 뭔가 생각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길래 기사까지 썼는지 1분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4월부터 적용할 실손보험료 최대 인상폭은 19%입니다. 2009년까지 가입을 받았던 구실손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후 2017년까지 판매한 표준화 실손의 보험료는 13%가량 오릅니다. 지금 판매하는 신실손 보험은 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화재보다는 덜하지만 구실손은 15에서 17%, 표준화 실손은 10에서 12%대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지난해 보험료를 20% 이상 올려야 한다던 보험사들에게 금융위원장이 직접 가입자가 3,8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상 억제를 시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꽤 큰 인상폭입니다. 구실손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폭이 이렇게 큰 건 손해율에 따른 인상률 차등 적용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처음 내놓은 구실손 보험은 보장 범위는 지나치게 넓으면서 자기 부담금은 없는 보장성이 너무 높은 상품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은 안 되지만 실손보험에선 보장해주는 비급여 치료를 필요 이상으로 하는 병원과 가입자가 생겨난 겁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가 대표적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네, 딱 리포트 딱 듣고 무슨 말인지 딱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뭐랄까 글로 읽으면 오히려 좀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리포트로 딱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맨 마지막 줄만 저한테 해당돼서 뭐 도수치료, 도출 받고 있어. MRI 이런 거. 받으세요? 너 도수치료 받아요. 보험도 야. 있으시고요? 보험 내고요. 그래서 아까 실비보험 얘기한 게 이거 뭐 실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애 도수치료 해주는 거랑 저 해주는 거랑 돈 얘는 더블로 받아야 돼. 몸이 엄청 크고 딱딱하거든. 3배는 힘들 거야. 그거랑 무슨 상관이? 그래도 치료예요, 치료. 평균. 마사지가 아니고요, 치료예요. 이게 손으로 누르시는 거 아닐까 이거 도수치료가? 모르죠. 네네. 그래 너 같은 허리 엄청 힘들어. 그 매번 물리치료사분이 그 얘기는 해줘. 그래. 마지막에 웃으면서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 그분 좀 드려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자. 그 손해율 이렇게 오른다고 막 올려도 돼요? 옛날에 팔았던 거? 짜증나. 자 일단 실손보험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짧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병원 가서 치료 받았는데 그 보통 보면 우리가 그 돈을 다 내지는 않아요. 맞아.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의료보험. 대부분 의료보험이 되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병은 그게 되기 때문에 뭐 실제로 만약에 1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0원에서 2,000원, 많아봐야 3,000원 정도만 내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네. 되잖아요. 근데 뭐 그 실손보험을 들었다면 내가 내는 이 부분 10,000원 중에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 되는 이 부분까지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으면 네네. 내가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거.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정부가 판단하는 품목들. 도수치료, 뭐 비급여 주사, 그리고 MRI 치료를 비급여라고 이름 붙인 건 MRI는 검사잖아요. 어디가 아플 것 같아서 검사를 받는 건데 이 검사가 비싸잖아요. 네. 그 수십만 원 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병원은 많이 하고 싶죠. 한번 기계는 있고 찍으면 그냥 돈 되는 거고 되는 뭐 거. 한 번 찍는데 돈이 뭐 얼마나 더 들겠어요. 근데 치료비는 검사비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정부가 이걸 언제나 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주지는 않아요. 그 의사 소견상 아니면 이런 목적상 필요하다고. 이런 것이 의심이 돼서 아니면 이런 병을 추적해서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줘요. 근데 환자 본인이 나는 그 인정 안 돼도 찍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비급여 MRI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장해주는 이거의 비급여가 되는 건데 이런 많은 비급여 항목들을 그
의료 행위를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도수 치료 안 받아본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비급여 주사도 안 맞아본 맞아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걸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비급여 항목들도 보장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이 실손보험입니다. 그 건강보험에서 내가 내야 되는 부분들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일정 부분 그 비율이 달라요. 그 상품마다 달라요.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는 실손의료보험. 이것도 건강보험이죠. 근데 민영보험이죠. 이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이제 의료보험에서 카바 안 되는 아니면 카바는 되는데 거기에 좀 돈 더 내야 되는 그 일부 내야 되는 그것도 이제 내주는 네. 게 실손보험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거는 뭐 보장이 되고 안 되고 이건 이제 상품에 따라 다르겠죠. 네네. 그 상품에 따라 다른 게 시기별로 달라요. 그 여기에서 보면 구실손, 표준화실손, 뭐 신실손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세 가지 있습니다. 구실손, 표준화실손, 네. 뉴실손.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이 구실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2009년 이전에 실손보험. 네. 근데 이건 회사마다 다 똑같아요. 어느 네, 실손보험도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비만 있는 거죠. 네. 뭐 자동차 네. 보험이나 뭐 네. 손해 뭐 화재 이런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의료보험에서 실손보험을 들었는데 어느 회사 어느 보험회사든지 간에 2009년 이전에 들었으면은 구실손보험.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99년부터 많은 만들어진 분들이 건데. 다 들으셨겠네요.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 전체 실손보험 시장을 100이라고 두면 그 이 구실손보험 가입자가 30% 정도. 30%. 네. 행운의 30%. 표준이 행운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 따져보시죠. 오케이. 네. 그리고 표준화 실손보험은 50%, 절반이 표준화예요. 표준이 2009년 이후에 네, 가입하신 그때부터 분들. 17년까지. 17년까지. 네, 월별로 있는데 뭐 거기까지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2017년까지. 2017년 이후 지금 가입하는 걸 신실손 아니면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입니다. 이게 가입 시기별로 구조가 다르고 구조가 달라서 보장하는 범위가 확연하게 달라요. 이거 누가 바꾸는 거예요? 2009년까지 만들었던 건 처음 실손보험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니까 뭔가 보험사에서. 네, 처음 만드니까 좀 좋게 만들어야 들고 싶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도 보장해주고 의료보험 아니어도 보장해줘요. 라고 하고 시작했고 다 내줘요. 라고 시작한 거예요. 상한만 있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한이 있고 다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른바 100% 보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급여를 100%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려도 다 행간하는 의료사에서 네네. 그 한도 안에서 그러다가 이게 지금 좀 너무 혜택이 100%니까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보험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표준화 시켜서 만든 보험이 표준화 보험이라고 부르는 중간에 낀 보험입니다. 2017년까지. 까지. 네. 2009년부터 네. 2017년까지. 이때 근데 이거는 네. 보험사가 자기들끼리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부가 지금부터는 이걸 팔아라라고 정한 거예요. 그걸 정보 전수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뭐 힘들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보험이 보험 시장을 왜곡한다는 판단을 정부 당국이 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결국은 보험 시장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은 다 규제 산업이고 보험 시장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뭐 가이드라인도 내고 지금부터는 이걸 팔고 지금부터는 이건 팔고 지금부터는 이건 팔고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 부담금. 네. 맞아. 치료비의 10%에서 20%는 내가 낸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치료는 안 받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공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네. 과잉 진료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던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고 난 뒤로도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비급여가 줄질 않는 겁니다. 이게 또 의사들의 이해관계, 환자들의 의료 쇼핑 욕구, 그리고 뭐 보험사들의 가입자 받고 싶은 욕구 이게 다 겹쳐서 이게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표준화 이후에 신실손을 이번에. 착한 실손이라고 한 걸 만들었고 그게 17년 이후고 이게 좀 더 어찌 보면 보장 범위나 아니면 자기 부담금 아니면은 보장해주는 병의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하고 안 되는 게 많아지긴 했는데 이 보험의 장점은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싸다. 가입비가 그 훨씬 싼 가격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더
그 도덕적 해이, 도덕시장, 그 보험시장의 문제인 도덕적 해이를 좀 막을 수 있는 상품이다인데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올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옵니다. 올 7월부터요. 네. 올 7월부터는 그러니까 비급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보험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비급여를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비급여 치료를 안 받으면 깎아주고 비급여 치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막 올리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승률 외에 더 많이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보험이 나오는 겁니다. 비급여가 문제, 예. 비급여가 문제인 거예요. 이 보험이 나오면 3세대는 없어집니다. 7월부터는 이것만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6월 달까지 또 보험 설계사분들이 또 그러실 거예요. 지금 안 되면 지금 가입해야 된다. 다음 달부터 보험료도 훨씬 오르고 보장 범위도 확 줄어들고 도수 치료 못 받는 보험이 나온다. 지금 가입하라 하고 아마 5, 6월 달에 보험사들이 또 마케팅을 엄청 할 겁니다. 예상할 수가 있네요. 네. 자, 근데 덕후 네이버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님 읽으시죠. 덕후의 익명으로 우리 아빠는 100% 넘게 오름. 고령층은 너무 올랐다 진짜. 네이버의 KIMS 땡땡땡땡님께서 19%요? 오늘 현대해상에서 문자 왔는데 지금 24,000원대에서 내년부터는 82,000원대 내라고 합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공시하는 내용 말고 실제 얼마가 올랐는지 확인해보고 기사 써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제 이런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나는 갑자기 얼마 내라고 하더라. 나 너무 놀랐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뭐 갱신 폭탄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100%, 50%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가 진짜입니까? 이게 다 사실이실 거예요. 다 사실이실 거고 2배 올랐다는 분들도 아마 맞을 거고 50% 올랐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약간 보험 제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일단 첫 번째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보험이 실비를 덧댄 모보험이 있는 의료실비 보험이 특약으로 덧대진 왜 갑자기 특이한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보험이 그 보험은 기본 뼈대가 되는 보험이 하나 있고 그 보험에다가 이 특약 추가하세요. 이 특약 추가 의료비 특약 추가하세요. 이런 식으로 특약을 추가한 보험이 그 추가한 부분만 실손 보험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추가하는 보험이었어요. 예전에 실손 보험은 얼마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액수가 2만 원짜리니까. 네. 그래서 다른 보험과 포개져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니까 나는 10몇만 원 내는데 뭔 소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험료가 지금 구실손보험은 40세 남자 기준으로 평균 한 36,000원 내고 그리고 중간 표준화 실손보험은 한 2만 원 좀 넘게 내고 신실손보험은 12,000원 낸다. 신실손이 구실손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낸다. 보험료를.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3만 원? 2만 원? 만 원? 나 10만 원 내. 이런 댓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 보험 뼈대가 되는 보험이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요 보험을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매년 갱신을 해요. 사실은 매년 보험료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보험 상품들이 5년 동안 유지되고 그 다음부터 매년 바뀝니다. 아니면 3년 동안 유지되고 그 다음부터 바뀝니다. 하는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그 말은 3년이나 5년 동안 그 보험료가 그대로 있다는 게 아니고 맞아. 사실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오르고 이렇게 있다가. 매년 오르는 비율만큼 올랐는데 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5년 지나면 5년치를 올리는 그런 한 방에? 개념인 거죠. 5년치를 한 방에 올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3년이 지나면 3년치를 한 방에 올리는 게 되는 거죠. 그냥 그 3년이나 5년 동안만 보험료가 묶여 있는 거고 그 기간이 지나서 갱신을 해야 될 때 그때 확 그때 그 지금까지 올랐던 것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오르는 것처럼 조삼모사구만. 이 복잡해서 그래요. 네. 이게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아프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아파서 고생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10년 지나면 확 다르고 20년 지나면 확 다르겠죠. 나이가 들수록 많이 아프고 병원에 많이 가고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게 보험 통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나이대별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요금이. 저런 거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나는 뭐 2만 원인데 4만 원이 됐다. 이렇게 2배로 뛰었다. 뭔 19%냐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 뭔 만 원, 2만 원, 3만 원이야. 나는 10만 원, 15만 원 내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이 보험 들으신 게 다 다르고 네. 설계된 게 다 다르고 상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공시로 네. 삼성화재 맞죠? 네네. 삼성화재가 19% 올리겠다라고 한 거잖아 이번에. 자 이번에 왜 올린다는 겁니까? 올리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그 보험료를 보험사 입장에서 이 보험 시장을 이해하자면 보험료를 받아서 그 중에 아픈 사람들한테 보험금을 주고 나서 남은 게 있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손해율이라고 합니다. 손해율이 얼마나 되냐? 자동차 손해율 보험하고 남는 비슷한 게 거예요. 손해율인 거예요. 손해율. 아 그러니까 손해 그 보는 받은 보험료 대비 그 내준 분모 보험. 이게 분모고 그 위에 내준 보험금 아. 이 비율을 손해율이라고 위험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받은 돈 대비 정확하게 내준 돈은 아니에요. 받은 돈에서 사업비 떼고 뭐 떼고 다 떼고 난 다음에 분모를 만들고 그 위에 분자를 씌우니까. 근데 이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100%면 똔똔이죠. 네. 근데 100%더라도 보험사들은 미리 보험료를 받아서 나중에 보험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갭이 있잖아요. 네. 받은 시점과 주는 시점. 그렇죠. 요 시점 사이에 운용 수익을 내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남기는 거예요. 그 여튼 그런데 구실손보험 그 아주 보험 옛날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 네, 구실손보험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손해율이 144%예요. 100원 받아서 144원을 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해 본 거네요. 보험사 그러고, 입장에서 네, 손해 봤다. 신실손보험은 그 표준화 중간에 끼어 있는 거. 걔는 135%. 100원 손해 받아서 봤네. 35. 신실손보험은 100%. 또 네. 그럼 이게 보험이 보면 자동차 보험을 보통 얘기할 때 70% 80% 넘으면 이 비율이 너무 좀 운영하기 어렵다. 힘들다. 보험료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실손 보험은 기본 100에서 시작하고 2019년 기준으로 네. 그리고 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은 어땠냐? 작년은 더 높았대요. 그 손해율이. 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도 안 가고 어디 안 가니까 좀 괜찮아졌을 거라고들 네. 생각을 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집계했을 때 더 높았다는 거죠. 왜 그 전년도보다. 비급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실손 보험을 들었으니까 네. 본전 생각이 맞아요.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손 보험을 들었으니 내가 보험 들 만큼 돈을 타먹어야겠고 그러니 더 좋은 비급여 진료를 보험들, 받고 네. 싶고 도수 치료 받고 싶고 네. 그리고 사실 도수 치료도 보면 어떤 병원들에 가보면 10번 쿠폰을 줘요. 10번을 한꺼번에 끊으시면 11번 해드려요. 도수 치료라는 것이 그 사람이 도수로 치료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마사지랑 비슷하죠. 어떤 병원에서는 스포츠 마사지사를 데려다가 도수 치료를 시켰다가 한번 적발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마사지를 실손보험으로 받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백내장 보도가 자주 나오니까 뭐 백내장이 뭐 사기고 뭐 이런 보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따금씩 백내장 보험을 악용해서 시력 교정술을 하면서 시력 교정하는 렌즈를 넣으면서 이걸 백내장이라고 백내장 해서, 치료라고 네, 하는 백내장 거구나. 증상이 있으니 수술을 해야 네. 됩니다. 해서 백내장을 떼내는 것처럼 떼내고 그 자리에 렌즈를 삽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수술을 병행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막 하는 거예요. 실손 보험만 있으면.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제가 이건 한 보험에 그 여기 금융 출입을 하고 나서 거의 바로 다뤘던 이 얘기인데 백내장 수술이 뭐 이를테면 한 몇 년 전에 한 3,400억 규모였다면 보험금 지출액이 이게 5천억이 돼요. 그러니까 안과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병원 중에 하나거든요. 라식, 라섹 뭐 그렇죠. 이런 게 돈이 되니까. 근데 이 백내장만 전문으로 하는 안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잠입 취재를 여러 번 했어요.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실손보험 있으세요? 가입했냐고. 네. 몇 년도에 가입하셨어요가 그 다음 네.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예전에 가입한 게 있었는데 그거 비싸서 해지하고 이거 했다 그러면 왜 그러셨냐고. 예전에 있던 거 있으면 이 수술 지금 공짜로 하는데.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그 정부에서 막아요. 백내장 수술할 때 비급여 항목을 여기까지 통제, 여기는 안 줘. 수술비를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줘. 비급여라도 보험에서 안 줘. 뭐 이렇게 하면 수술비에서 안 하고 검사비로 옮깁니다. 백내장 검사비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렌즈로 한번 보고 나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검사가 사실은 만 얼마 2만 원이면 되는 검사인데 그 명목을 막 마음대로 의료 계속 옮기는 게 병원에서 풍선처럼 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를 이렇게 쫙 쪼으면 다른 검사비를 확 늘리고 그래서 검사비를 통제하면
렌즈 재료비를 확 늘립니다. 수술비를 통제하면 네. 재료비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두더지 게임 같죠? 이걸 탁 때리면 저기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걸 때리면 여기서 올라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대단하다. 결국은 이 어떻게- 비급여 항목을 계속 어떻게든. 이용해서 실손보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 아주 고질화돼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환자는 실손 좋은 치료받으니까 들었다니까 좋고 그쵸. 내가 타먹을 수 있는 거고 부담 없고 환자 입장에서는 나 사실 백내장 아닌데 백내장이라고 해주면서 나 시력 교정술을 해준대. 땡큐. 그러면 뭐 땡큐일 수도 있는 거고 내 지금까지 낸 보험료도 아까울 수도 있고 내가 지난 10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한번 찾아먹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종류의 그 생각과 행태와 그 보험 시장에서 비급여 그 따먹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수조 원씩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은 다른 민영보험 없어도 건강보험으로 커버하게 해주겠다. 70% 이상은 우리가 커버하게 해주겠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한 61% 2%에서 70% 늘리려면 우리 한 10조가 필요하겠어요. 뭐 한 4, 5년 동안 10조를 투입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해요. 그럼 61%였다면 내년에는 보장률이 한 63되고 5되고 65되고 67되고 이걸 기대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올라요 지금. 그 보장 비율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은 10몇 조가 더 들어가고 막 수십 조를 더 집어넣었는데 누적으로 그 보장 비율이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대통령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을 하는데 이게 퍼센트가 안 올라. 왜냐하면 그 실손보험을 타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급여 부분이 느니까 비급여 부분이 그 만약에 보장률이 65%라면 그 35%가 비급여라는 얘기잖아요. 이 비급여 부분이 계속해서 팽창하니까 여기를 아무리 늘려도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야, 이거 뭐 부동산 정책이랑 비슷하네요. 사람들의 네. 욕망과 이제 관련자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 같은 게 제대로 이게 먹히지 않는 이게 왜곡돼 버리는 그런 시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뭐 계속해서 문제적인 시장, 보험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외국계 회사들도 실손보험 시장에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국내 손해보험사만 합니다. 사실은 생명보험사도 생명보험에 이걸 특약으로 끼워 넣어서 팔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어요. 다른 보험사들은. 손보사들만 남았고 그나마 이 손보사들은 이거 해야 되니까 자기들 주로 하는 일이 이거니까 이거 손해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뭐 보험료를 어떻게 좀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요구하고 정부 당국도 정책적 입장에서 이걸 그 막아야 될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공약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잖아요. 근데 재정이 새는데 가만히 계속 둘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비급여를 어렵다.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보험사들도 너무 이게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늘렸다는 네. 보험사 입장을 대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댓글이 엄청 많아요. 네. 좋은 댓글이고 그렇게 뭐 그걸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면서 좀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유럽 기자 여기 다음 댓글 읽어주십시오. 자 다음에 IM 파더 님이네요. 보험사들 이득 볼 때 가입자들을 위해 스스로 보험료 인하한 적 있나? 또 각종 보험 청구 시 병원에서 손쉽게 보험 청구가 되도록 조율하자는 것도 반대하고 자기들이 보험 개발해서 팔아먹었으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왜 가입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빠삐용인가요? 빠삐. 일반 보험이 무슨 자선 사업인 줄 아는데 엄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손해율 이게 사실 이거 믿을 수 있냐? 얘네가 주장하는 보험회사들이 말하는 건데. 이거 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 사업비 다 떼고 산정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손해율이 높다고 해놓고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매년 실적 발표하잖아요. 손해보험사들 다 흑자예요.
수천억씩 흑자예요. 네. 예. 작년에도 그렇지. 정부가 영업이익이 수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손해율이 나왔으면 네. 당연히 다 그런 네. 흑자가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다음에 HK님도 보험사가 손해라는 거요? 해마다 역대급 이익이 발생하는데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그 수천억의 이익이 나고 있고 수백억 이익이 나고 있고 다들 이익은 보고 있어요. 그 분명한데 근데 보통 보면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을 안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숙명인데 지금 손보사들은 성장은 잘 못하고 있어요. 몇 회사들을 빼고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잘 하고 뭐 손해 보는 장사를 하냐? 그건 거짓말이죠. 뭐 100%가 넘어간다고 해도 손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보험사들이 뭐 지들이 손해 보니까 이걸 보험료를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은데 근데 여기 보면 그 청구할 때 병원에서 손쉽게 보험사 청구되도록 조율하는 거 막았다 이게 청구 간소화거든요. 근데 사실 실손보험을 청구를 하려면 이게 클릭으로는 안 돼요. 영수증을 내거나 뭐 떼서 뭔가를 떼서 뭐 내거나 사진으로 제출해야 돼. 떼서 사진으로 찍어내거나 이게 보험사는 이게 또 보험과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네. 보험사들은 이거 전산화하고 싶어요. 그러고 보험사들은 전산화를 함으로써 하면 데이터를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맞아요. 어느 병원이 지금 이렇게 많이 청구하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 수기로 다 받아서 맞아요. 안에서 인력이 수기로 이걸 다 정리해서 그 비용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되면 어디서 비급여를 이용해서 악용하고 있나를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희한하니까. 네. 그래서 보험사는 이거 원해요. 그리고 금융위도 이걸 계속 그 금융당국도 하고 싶어요. 네. 이걸 청구 간소화 하고 싶은데 의사들이 이거 하면 파업할 겁니다. 개인정보 또 파업해? 이게 그렇게 의사들의 했는데 동네 병원 의사들의 이익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근거로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보가 총합된 형태로 정부가 갖고 있게 되면 아니면 어떤 한 회사가 이 데이터를 통합된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우리를 목을 죄어오는 데 쓰일 수 있고 우리가 비급여로 장사하는 걸 방해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의료계는 이거는 환자들의 개인정보 이슈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고 하고 싶어하는 보험사도 이게 결국은 의료 보험료를 낮추고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설명 안 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경우는 의사들의 반대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이 문제도 금융위에서 계속해서 요거를 바꿔가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 활용해서 좀 더 비급여 줄여가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자가. 물어보면 담당 과장님 아니면 담당 국장님 죽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사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의사가 반대하니까. 의사 가장 큰 이해 집단인 의사가 반대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의사들 진짜 힘세구나. 그런 측면이 느꼈는데. 있습니다. 의사가 불쾌하면 안 되겠어. 의사 불쾌하니까 비급여 이런 거 통제하지 마. 아주 짤 들어가는 거요? 이제 호의가 격대 이게 둘린 줄 알아요. 내가 아주 큰 실수했어. 아주 큰 실수했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의사들 비급여 좀 해가지고 좀 포르쉐 좀 타겠다는데 그걸 맡고 있어. 물론 대부분의 의사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영업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한 얘기인데 이게 보면은 방금 말한 대로 의사분들 또 일부 그러니까 일부 의사분들 일부 또 나 돈 낸 거 아깝다 내가 그래도 해야겠다 이런저런 거 일부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쿵짝쿵짝 이게 맞아가지고 된다는 건데 우리 덕후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으시죠. 덕후에서 익명의 덕후님이 실손만큼은 보험사 욕하면 안 됨. 비급여로 치료받고 실비로 돌려받으라고 권하는 의사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는 사람들. 실손 청구 상위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많은 보상을 받는 기형적인 상황이 문제임. 10%도 아니에요. 5%, 3%, 상위. 정말요? 그러니까 보험 쇼핑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2%를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네요. 1년에 한 번 더 청구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저 청구 안 해봤어요. 네. 비급여 연말도 청구는 저 정산때 너무 아까워. 비급여 청구는 90%가 하지 않아요.
그 10%만 청구를 하고 뭐 그 정도만 청구를 하는 거고 상위 1, 2, 3, 4%가 거의 대부분을 청구해요. 거의 꾼이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도 한 번씩 보도를 합니다. 저희가 네. 실제로 예전에도 보도를 했었고 저희 같이 취재하는 김진호 기자가 이 관련 보도를 했었는데 보면 이분이 1년에 입원을 한 250일 정도 해요. 뭐야. 집이 필요가 없잖아. 집이 그런 생활을 10년 정도 하세요. 와. 근데 그런 생활을 하시는 도중에 중간에 해외여행도 갑니다. 프랑스 어디 갔지? 여행을. 9박 10일, 10박 11일 유럽 여행을 이렇게 가요. 아.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픈 걸 꼭 참고 갔대요. 어디가 아프시냐? 관절이 아프세요.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인데 이런 거. 프랑스 가서 그래서 자기는 정말 캐리어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아픈 걸 꾹 참으면서 길도 안 비행기 좋지 않아? 타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꾹 참고 다녀오고 입원을 한 거예요. 가기 전에 입원을 하고. 여행에 대한 열정이 너무 아. 큰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사가 이건 부당 청구다. 너무 많이 청구했다.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3, 4억을 청구했다. 이거 뭐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청구를 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 소송의 결과는 책임을 지게 만들기 대부분의 치료비는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가 아프다고 판단했는데 그걸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게 의사가 가라로 판단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보험 근데 청구는 대부분 이렇게 실제로 끝납니다. 질병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아프다는데 아파서 입원을 했다는데 네가 안 아팠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니? 네가 그걸 보장해 준다고 해놓고 아파서 입원했다는데 보장 안 해줄 거야? 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너무 따뜻해. 나 너무 따뜻한 나라.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법원이 네. 예를 들어 그거 몇 억 청구한 거 다 네. 갈아 쓰고 하지 마라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지. 뭐 당장은 뭐 그걸 뭐 어떻게 그러니까 병원에 손해가 나려면 네 진단이 가라였어. 네가 잘못 진단해서 거짓말로 진단했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전에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의료 분쟁. 의료 분쟁도 굉장히 그 잘못된 걸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분쟁도 아니고 이건 그냥 환자는 나 아파요. 그 의사는 그래 너 아파요. 그치. 입원하세요. 한 거예요. 진짜 어렵네. 네, 이걸 어떻게 너 아프지 않았어요. 의사 상식적으로 잘못했어요.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네. 251, 2번도 그렇게 판단되면 이거를 네. 법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법원도 막 이렇게 판단은 해요. 이 사람이 거짓으로 입원했을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고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아팠다는 사람이 뭐 여행까지 갔으니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정황적으로는 보이는데 그런데 네,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려면 확실히 이 사람이 안 아팠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 보험사의 노력이. 보험사가 막 뒤에서 파파라치 합니다. 막 이 사람 그쵸. 막 마사지 받으러 다니는 거 다 찍고 다니고 이 사람 차 운전 잘하는 거 엑셀 잘 밟고 다니는 거 다 찍어요. 그래도 부족한 것 같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픈 걸 꼭 참고 엑셀을 밟았다. 그럴 수 있지. 아픈 걸 꾹 참고 10시간짜리 비행기도 탈 수 왜 있는 이렇게 거죠. 참어? 음. 병원에 계시는 분이. 네, 웃기네.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몇 분쯤 될까요? 한 1000명쯤 되나요? 10,000명? 이런 종류의 아주 악기. 하이 스킬. 하이 스킬. 이분은 보험을 아시는 분이세요. 보험을 이용하는.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나이가 드셔서 이제 내가 예전에 들어놨던 그 기술로. 보험을 타먹는 거예요. 와. 이런 아주 특수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험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어떤 그 보험 설계사 분이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거 혹시 보실라나? 근데 설명해 주시는데 그 가족들이 삼겹살을 먹다가 삼겹살 기름이 튀었다는 거예요, 애가. 근데 뜨거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화상 진단을 받으러. 삼겹살 기름 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삼겹살 기름 튀고 이런 거에 약간 땡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난 뭐 그런 게 이득이 있나? 너무 그쵸. 화상 진단을 받았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돈이 100만 나오니까. 원을 아, 진짜? 받는다든지 이런 작정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타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위 정말 1, 2, 3, 4%에서 대부분의 돈을
방금 이렇게 길게 설명한 분은 0. 몇 %. 거의 없고 이런 분은 최상위 거의 없고 클래스 분들이죠. 최상위 포식자분들이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포식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도수치료 아까 강병수 기자가 말했는데 도수치료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마사지 비슷해요. 네. 그렇죠. 물리치료 같은 거죠. 사람이 해주는 물리치료인 거죠. 아니면 뭐 비급여 MRI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는 것 이런 것들 염려가 되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건 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못 받게 막으면 다른 걸 만들어내요. 다른 걸 만들어내서 의사들은 그러니까 개인 병원 의사들은 이게 매출의 문제거든요. 네. 기계를 사고 임대를 하고 돈을 많이 들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기본 수가를 너무 통제해서 포괄 수가로 너무 통제하기 때문에 포괄수가 통제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그 건강보험에 그 신고되는 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게 10,000원을 받는데 그 중에 7,000원을 건강보험이 내준다, 9,000원이 내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주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 병에는 우리가 건강보험이 얼마를 준다. 그 중에 본인 부담금은 얼마다라고 정해놓죠. 근데 이런 대부분의 항목들을 다 건강보험에서 나가니까 건강보험공단 아니면 심사평가원 이런 데서 정해놓습니다. 이 병은 얼마, 이 병은 얼마, 이 병은 얼마 다 묶어놔요. 수가를 묶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게 원가에 못 미치게 너무 적다는 의사들이 제일 항상 얘기하는 게 의료 수가 현실화잖아요. 그게 좀 너무 싸다고. 의사분들을 변호하자면 딱 하나의 변호를 하자면 그러니까 미국 봐라 의료비가 얼마나 비싸냐 다른 나라도 얼마나 비싸냐 우리나라 왜 이렇게 싸냐 비정상적으로 원가 이하로 정부가 억눌러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포괄 수가를 좀 풀어주고 수가를 좀 현실화해서 그런 다음에 비급여 이런 것도 논의해라. 그럼 우리가 먹고 살지 않냐. 물론 의사들의 기본적인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그런 측면도 이경영이야? 완전히 그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네.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가라는 맞습니다. 게 받는 네. 게 예를 들어서 뭐 환자를 100명을 진료하는데 1시간 안에 다 진료를 받다. 감기 환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시간은 단축되지만 돈은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것도 의사들의 볼멘소리예요. 나는 한 환자를 충분히 봐주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적게 받느냐. 그러니까 네. 총 그래서 의사들이 받는 돈을 따졌을 때 지금의 수가제도 하에서는 적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많이 받아야 되고 빨리 회전해야 되고 어디 아프세요? 네 어디 아프세요? 네 주사 드릴게요. 나가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시군요. 그래요.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애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갔더니 보험이 돼야 당연히 데리고 갈 수 있죠. 네.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예약된 시간에 정각에 딱 들어와서 최소한 15분 정도 애랑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아프니? 컨디션 좋으니? 뭐 했니? 뭐 하고 놀았니? 하면서 농담 따먹기를 해요. 의사가 너무 밝은 표정과 해맑은 표정으로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15분 정도 얘기를 하더니 그 뒤에 한 15분 정도를 그 부모랑 얘기를 해요. 뭐 이게 아프고 뭐 저게 아픈 것 같은데 뭐 평소에는 어땠니? 그랬어? 이거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정리하고 30분을 쓰는 거예요. 뭐 어디가 조금 아파서 온 환자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돈을 많이 주기 환자한테 때문이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받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사들의 변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여튼 말하자면 그렇다는 어느 정도는 거예요. 뭐 납득이 되는. 네. 자 그런데 아니다. 이거는 다 문재인 잘못이다.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자 우리 네이버 댓글 우리 강병수 씨 읽어주시죠. 네이버의 JK6 땡땡땡땡님께서 문재인 케어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했다. 거기에 대댓글로 SKYL 땡땡땡땡님께서 보험료 오르는 것도 문통 탓이래 미친 것들. 삼성이 갤럭시 값 50만 원 올리면 누굴 욕할까? 이재용 욕할까? 아니면 문통 욕할까? SMPG 땡땡땡땡님께서는 실손보험 사기꾼 적발보다 손쉬운 보험료 인상 수단만 강구하는 보험사나 이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정부 당국이다. 어쩜 그리 모든 책임과 부담은 깡그리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덮어 쓰이는지. 에휴. 네. 정부 잘못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건강보험 재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과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문재인 정부 탓?
때문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와 무관한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비급여 항목을 줄여내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죄어놓지 못하면 건강보험에 수십조 원을 돈을 더 내고 여러분들이 그 월급에서 가장 많이 떼는 부분이 아마 건강보험일 거예요.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상한선 이상은 안 가져가지만 건강보험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해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이상 냅니다. 건강보험을. 근데 이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라요. 네. 계속 오르고 정말 너무 비싸다 싶을 정도 건강보험만 해도 아마 보시면 20몇만 원씩 내실 거예요. 10몇만 20몇만 원씩 내고 그거를 또 그 회사가 같이 또 매칭해서 1대1로 더 내주거든요. 네. 그러면 건강보험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해율은 이렇게 보장률이 안 높아지고 그러면 정부는 계속해서 요금을 건강보험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은 이 좋다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사실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네.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실손보험 지금 손해율이 100%라는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이거 사실은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12,000원대 36,000원이라고 했잖아요. 3배라고 했잖아요. 40살 남성 기준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 제도 자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보험만 계속 가져간다면 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로 불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 실손보험 지금 현재 보험은 비급여를 따로 통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도 비급여 통제가 핵심이구나. 네.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의료비를 타가지 않을 경우에 할인해주는 항목은 있는데 이게 전체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착한 실손이라는 것은 그 비급여를 안 타간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건강보험으로 한번 실비를 타먹었으면 그 다음에 비급여도 한번 타먹을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보험료 할인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새로 나오는 보험은 비급여만 안 타면 급여 부분은 얼마든지 타도 비급여만 안 타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5%씩. 그게 좀 듣고 보니까 합리적인 합리적이네요. 것 같은데. 저는 평생 비급여 뭐 이렇게 물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을 수 있겠지만은 막 그렇게 이건 비급여구나라고 하나도 네. 뭐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진짜 보험이 구조적으로 돈 내고 돈 맡기니까 네. 내가 안 타면 손해 바보. 네, 나는 남들이 타가게 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호구, 드는 호구.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달리는 댓글들이 생각도 다 그냥 너 갖고 있어. 너 나중에 나이 안 들 것 같아? 나이 들면 아파. 아프면 너네도 그거 타먹게 돼. 좋은 거니까 갖고 있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큰 병 걸렸을 때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큰 병이 걸렸을 때 암이나 어떤 기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암 걸려서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몇 천만 원을 한 번에 쓰고 순식간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집안에 가산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암에 걸리면 중증 질환으로 바로 환자로 등록되고 그러면 그 비용의 한 10% 정도만 내게 하는 식으로 굉장히 그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보험 적용이 그러니까 다 되니까. 이 돈이 목돈이 드는 건 분명하지만 오히려, 옛날처럼 오히려 간병 같은 게 좀 많이 들죠. 네, 수천만 원 이렇게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큰 병 들었을 때 쓸 것이다. 실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맞느냐?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신이 지금 실손보험을 들고 있다면 이걸 계속 옛날 걸 그대로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새 걸로 바꾸겠습니까? 라고 이런 그 기준을 좀 제공하는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뭐 옛날 걸 그대로 유지하느냐 갱신하느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손보험을 꼭 드시겠어요? 라는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이 3,700만 명이 들고 있는 거라는데 정말 필요한 걸까요?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는 해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실손보험을 저는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러고 뭐 안 든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3,700만 명이라고 하는 건 직장에서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장 가입자로 돼서 아마 3,700만 명에 들어가겠죠. 근데 실손보험이 필요한가? 그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뭐 상당한 목돈이 들지만 그 돈을 내가 지금부터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까지의 내는 보험료, 특히 옛날 보험을 유지하면서 계속 요금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옛날 것일수록 올라가는 속도는 빠릅니다.
보장이 많을수록 더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을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 보험이라는 것이 이게 필요하냐라고 제가 이 금융 취재를 시작하면서 우리 팀장 데스크가 실손보험에 대한 아이템을 가져갔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분이셨어요. 실손보험이 필요해? 그거 그냥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비급여 항목을 통해서 유지되는 보험사들은 이게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험 가입자들은 이거 없으면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실손보험 제도라는 걸 굉장히 좀 이상한 제도다. 우리가 건강보험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리고 점점 더 중증 질환은 보장을 많이 해주고 중증 질환 걸렸다고 돈이 더 드는 거 아닌데 왜 실손보험을 들어야 돼? 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실손보험을 해약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그 니즈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계속 뭐 이유를 알 수 없게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도수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수 있고 그리고 미심쩍을 때 검사 받아서 MRI에서 중요한 질병이 조기에 진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의 몫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이 실손보험이 너무 비싸요. 이걸 갈아타야겠어요. 아니면 비싸지만 이게 보장이 좋으니까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외에도 안 되는 선택지도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매달 내는 보험금을 매달 테슬라를 샀으면 훨씬 풍성하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 병에 안 걸렸어도.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 댓글들 한번 정리하고 읽어볼게요. 강병수 기자 여기 네이버 댓글 쭉 다 읽어주세요. 45페이지. 네이버의 BJH0땡땡땡땡님께서 지금 나온 1년 갱신 상품은 매년 오르기에 큰 폭으로 오르는 체감은 덜하겠지만 보장 내용이 구려졌음. 그리고 보험은 새로 나올수록 개정이 될수록 회사가 손실료를 수정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전 상품이 좋다고 봐도 무리가 없음. 기사 내용 보고 갈아타면서 손해볼 사람들 생길까 무섭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뽐뿌의 붉은 풍차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보장 금액이 높은 걸 택하느냐,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보장 금액이 낮은 걸 택하느냐의 차이에 갱신 시 인상되는데 얼마나 인상되는지를 모른다는 점 때문에 예측 불가하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보험사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테니 가입자가 이득 보기도 어렵다는. 네. 앞에 분은 무조건 옛날 게 유리하다. 좋다. 뒤에 분은 모른다. 오늘의 입장. 자, 마지막 네이버 댓글은 네이버의 YOUN 땡땡땡땡님께서는 실비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사용 금액이 많으면 다음에 인상시키고 병원 안 가는 사람은 유지되거나 할인이 되는 조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평균치로 올려버리면 이런저런 수술에 치료까지 한 사람의 병원비를 내는 꼴이죠. 이러면 병원 안 가던 사람도 앞으로는 더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분 말씀이 딱 지금 이제 비급여와 지금 이 상황을 딱 정확하게 정리를 네. 해주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 장사가 안 될 거다, 안 팔릴 거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비급여를 보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방송 시작이 전과 지금의 나는 다른 나다.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보험시장 실비보험, 실손보험에 대한 이해가 좀 됐다. 그전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 호구였다. 지금은 나는 아는 호구. 그때는 모르는 호구. 그런 뭐가 달라? 네. 아무튼 알고 들으니까 좀 너한테 일단 소영 기자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손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가요? 그 구보험을 갈아타거나 그 지금 요금이 오른다고 네. 그 놓는 것 버려버리는 것 손해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분명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 구보험은 계속해서 보험료가 끊임없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다른 모보험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붙기 때문에 요금이 점점 비쌀 거예요. 그래서 70세, 80세 돼서 물론 유지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험료가 엄청 비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본계약까지 붙어서 막 한 4, 50만 원, 막 5, 60만 원 감당 불가능한 수준까지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 점도 고려하셔야 되고 손해다. 비급여를 많이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손해예요. 근데 그 비급여를 많이 보장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이득인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도수치료 많이 받고 MRI 많이 찍고 그리고 뭐 비급여 주사를 많이 맞으면 비타민 주사 많이 맞으면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할까요?
이거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보장 범위가 많다고 해서 좋은 보험입니까? 내가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이면 더 좋은 보험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꼭 보장성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나쁜 보험이라고 생각할 게 있느냐? 필수적인 부분만 다 챙겨준다면 비급여 조금 보장이 약해지더라도 좋은 보험 아닐까요? 이런 종류의 생각.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이렇게 보장을 잘 해주고 뭐 큰 병에 걸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병은 빨리 잘 보살펴 주는데 꼭 실손보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금융팀에서 얼마 전에 네. 다른 기자가 자동차 보험 아이템을 네. 연휴 때 했잖아요. 네, 그 우리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눕는 사람들 때문에 음. 사고 한 번 안 내도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네. 네, 부담을 다 그러니까 보험료라는 건 나눠줘야 기본적으로 된다. 엠빵을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운 접촉사고 목 잡고 들어눕는 몇몇의 사람들이 평범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률을 높인다는 얘기였는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손해. 그러니까 나는 보험 이래서 싫어. 간단한 이야기를 아주 복잡하게 나 대출이나 이런 거 있잖아. 모기지론 이런 미국이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왔던 그 수학자 그 보험사들의 엘리트 그 돈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은 설계사들은 수학 전공한 사람들이 많대요. 특히 미국에 그쵸. 이제 정말 큰 뭐 AIG 같은 큰 보험 그 정말 말장난을 위해서 그 좋은 기술들을 쓰는 우리 정현욱 아니, 기자가 늘 한 시간 만에 입됐는데 나는 이래서 보험 싫어 이래가지고 그 돈과 돈 문제와 그 생활 경제 얘기만 청렴하신 나오면 분이에요. 지루해하고 네. 졸려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좀 급이 낮은 얘기로 생각하시고 상식적인 이 정의의 아주 기초적인 감각만 있으면 알 수 있는 얘기를 참 어려운 말들로 포장을 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저 같은 호구들이 돈 그렇지, 내고 그렇지. 아 진짜요? 어떻게 하면 더 속일까 이 복잡한 연구를 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실손보험 다들 가입하셨나요? 나 안 했어. 저는 있죠. 저는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뭐, 근데 우리 회사에서 가입 안 했어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건 좀 가입해줘요. 그 보험 범위나 뭐 보장이 특약 범위 좀 좀 적은. 떨어지는 건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과거에 보험사들이 팔 때는 그렇게 팔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야 너는 해지 안 하면은 너가 손해 보도록 만들어주겠어라는 수준으로 올려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거죠. 실제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 보험 가입자 지금까지 안 아프면서 10년 동안 15년 동안 기다렸는데 나중 미래 아플 걸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왔던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법적으로 되죠. 약관에 다 써 있어요. 뭔가 반영해서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다 써 있어요. 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처음에 보험 시장이 없을 때 보험 시장을 창출해서 돈을 벌어왔고 지금까지 그쵸. 손해도 본 적이 없고 계속해서 사업은 번창하는데 이게 구조가 니네가 설계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쵸. 보험 가입자한테 이거 돈을 다 떠넘겨도 되냐? 이런 비판에서 보험사가 자유롭진 못하죠. 그러니까 개돈 탈 때가 됐는데 갑자기 개주가 맞습니다. 개돈 맞습니다. 올리겠다고 막 갑자기 그러는 거잖아요. 그 예정됐던 개돈은 줄게. 근데 더 내야 돼. 오늘부터는 100만 원 내야 돼. 어제까지는 50만 원 냈는데 오늘부터는 100만 원 내야 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소비자들도 정말 분노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화가 이해가 오히려 나는- 선량한 소비자들이 화가 날 것 같고 네. 우리 선량한 우리 강병수 기자가 지금 더 라이브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간다고 합니다. 빨리 가. 알겠습니다. 진짜. 클로징 지금 안 해요? 짐 싸고 우리끼리 해. 아. 진짜 우리끼리. 여러분 이게 방송이 이게 인연이 있어요. 자, 그래서 소영 기자, 네. 저는 사실 이런 보험 아이템 이런 거야말로 진짜 네. 9시 뉴스에 1분 40초에 과연 무슨 얘기 할 수 있나. 네. 정말 9시 뉴스의 미래가 어둡다. 갑자기? 보험 아이템으로서는 사실 쓰는 용어나 이런 게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혹시 쉽지 않다. 방해되잖아요. 빨리 나가주세요. 가. 그 그래서- 홍상 선배처럼 이렇게 칠판에다 막 해야 되는데. 좀 설명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 게 사실 시청자들이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떻게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생각보다 재밌네요. 사실 오늘 좀 바쁘고 해서 준비도 못했고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도 못하고 그냥 뭐 화면에 띄워놓고 볼 게 있나 하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는데 네. 아마도 저기 정현욱 기자의 표정을 보건대 재미없어 하시는 아니요, 분들이 재밌었어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보험 얘기가 우리 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잘 머릿속에 이렇게 약간 이게 흐릿하게 뭔가 이렇게 네. 실체가 없으니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들어라 해서 그냥 끄덕끄덕 거리고 그냥 사인 몇 개 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통장에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예, 아마 우리 설계사님도 대리기를 보신다고 하니까 도움 되는 거 맞죠? 아무튼 아프면 그분한테 연락 드리면 뭐 어떻게 되겠죠. 안 될 걸. 우리 이 대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기회 통해서 내가 과연 뭐 가입했나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차례만 뭐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서영민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이 과연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기시면 전화하고 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가 대들기. KBS의 댓글 맛집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